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고영입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고영 최근에 흐름 보시면 이제 큰 그림에서는 3년간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자, 물론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작년 말에 좀 반등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11,000원대에서 한 18,000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나 지난 거래일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죠. 22% 넘게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연중 최저가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지금 최근에 한 거의 6년간 월봉으로 보시면, 자, 한 근 6년간 이제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언제쯤 반등을 해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대부분 다 물려 계신 구간일 텐데, 이걸 또 우리가 신규 진입,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가셔야 될지, 그리고 물타기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이제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하는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에 좀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는 좀 매수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크게 한번 던지면서 이제 최근 거래일의 하락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높은 편이었어요. 과거에도 10 중반, 뭐 20 종종 기록을 했었고, 최근까지도 뭐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놀라울 건 아닌데, 어쨌든 공매도 비중이 좀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대차장고 흐름 보시게 되면 어쨌든 7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고, 이후에 안정세를 좀 찾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고, 최근에 굉장히 낮은 수치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왔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매도 부담이 좀 있는 기업이에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요, 자, 2300, 2200, 1700 꾸준하게 좀 눌렸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오죠. 2400, 2700까지 올라왔어요, 작년에. 자, 하지만 이제 올해 다시 한번 2200까지 눌리면서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는 올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V자 반등 후에 올해 꺾이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분기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분기가 이제 최악의 이제 분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있어서 이제 다시 개선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또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분기보단 낮이지만 어쨌든 4분기에도 전년 대비해서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함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실적이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20대에서 계속 유지하다가 뭐 30대, 높아봐야 30대, 그래서 20에서 3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부채 비율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자, ROE 보시게 되면 21, 12, 뭐 과거의 수익성 좋았고, 안 좋았을 때 3 정도, 그리고 15, 13, 작년, 재작년 개선이 되면서 확실히 수익성 좋았죠. 하지만 올해 좀 꺾이다 보니까 크게 좀 떨어집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7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아쉬운 수익성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될 가능성이 이제 보여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EPS 주당 순이익 보시게 되면 실적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어쨌든 작년, 재작년 500대 유지를 했는데 다시 300대까지 떨어지면서 아쉬운 이제 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금 보시게 되면 작년 140원, 올해도 140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실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맥시멈으로 봤을 때 한 140까지는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약 1.28%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1% 초반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PER 33.56배, PBR 2.2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 자, 지금은 일단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저평가 구간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실적이 그만큼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또 이걸 너무 싼 구간으로 보기는 힘들다, 아직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용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인데요.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6% 내렸고요. 영업이익은 85%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실적이 나왔고요. 자, 그 배경에는 일단 국제 정세 불안 및 고금리 경제 지속으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가 둔화가 지속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별로 봤을 때는 3D SPI, 3D AY 및 이 반도체 검사 장비 등을 포함한 신사업 부문이 모두 감소를 하면서 아쉬운 실적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3분기에서 긍정적인 모습은 감소세를 보이던 모바일 기기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49.7% 증가했다는 거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 유럽, 중국의 큰 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일본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분기는 유럽을 중심으로 점차 자동차 및 IoT, 사물 인터넷이죠. 이 IoT 부문에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HBM 등 다양한 대상물에 대한 이 검사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MS 고객사양 AI 접목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뇌수술용 의료 로봇 판매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좀 업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비록 지금까지 일단 어려운 영업 환경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실적 관련해서 좀 주가도 그렇고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그래도 EV 시장의 확대, 그리고 리슈어링 흐름에 올라탄 산업군 뿐만 아니라 AI 서버 툴 이제 관련해서 좀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업황에 좀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봤을 때는 업황도 좀 우리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점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것이냐, 먼저 신규 진입의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반대 의견이에요. 지금 주가에서는 반대 의견이고, 자, 다만 조건이 좀 붙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주가가 현재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9,000원대, 9,000원 초반까지 좀 내려온다. 자, 9,000원 초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신규로 볼 수 있는 가격대다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여전히 좀 위험한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의 여력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뭐 저평가 구간까지 보기엔 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조금 더 기다렸다 9,000원 초반까지 가면 또 기회로 볼 수 있겠고, 다만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중장기, 좀 가치 투자의 측면에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9,000원까지 내려가면 좀 기회의 가격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일단은 자, 목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료로서 목표가는 일단은 많이는 못 드리고 16,000원 보고 있습니다. 자, 16,000원까지 보는 게 맞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보고서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내년 중에 좀 찍을 것으로 기록이 되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6,000 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 한 중반까지는 최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16,000원 보고,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전에 뭐 어떤 큰 모멘텀이 들어온다면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6,000원까지 보면서 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린 분들 대응 방법은요. 자, 라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19,000원입니다. 라인, 19,000원 라인 뭐냐면, 자,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3년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단이 뭐 3만원의 근처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단 관리에 있어서 16,000원 밑으로 빼주면 베스트긴 한데 16,000원까지 못 내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위에서 몰리신 분들, 그런 분들께는 19,000원 라인 제시해 드리면서 최소 19,000원 밑으로는 좀 빼주셔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19,000원이라고 해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년 이상은 좀 보셔야 될 거예요. 19,000원이면. 그래서 어쨌든 좀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겠고, 이상적인 이제 레인지는 16,000원 밑으로 좀 빼주셔야지 그래도 좀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라인 제시해 드렸고, 지금은 물타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평단 관리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물 지금이라도 꼭 타셔서
지금 좀 평단을 관리 잘 해 놓으시고,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업황이 개선이 되고 지금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증시가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된다면 충분히 다시 좀 반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먼 날을 좀 도모하면서 물타면서 평단을 내려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 관리 잘 해주시고 잘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주말 잘들 이어나가시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